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지역, 네. 뭐 어디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까 언뜻 그 채팅방에 나왔었거든요. 네. 동탄이라는 단어가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탄 아니고 같은 동탄이지만 남동탄. 북동탄이 아니라 동탄 이기 신도시에서도 남동탄. 네, 그렇죠. 남동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제가 여기 GTX의 거품인가? 제 역전인가? 사실 2달 전에 저희가 동탄에 대한 부분들이 나갔었어요. 그때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이동탄의 대장이 실거래가가 16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거품이냐?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제가 현장을 워낙 많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은 게 아직 실거래가가 등록이 안 됐는데 또 두 번째 동일 평형 때 동일한 가격의 16억대가 거래가 됐다는 소식을 또 앞으로 입수했습니다. 실거래 뜰 거다 이 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거는 시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남동탄 분위기는 또 어떠한가? 네, 그렇게 해서 남동탄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뭐 동탄역을 띄우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시장을 읽을 뿐이지. 그런 네, 거잖아요. 시장에는 감정이 없죠. 네. 다음 띄워보겠습니다. 네네. 다들 레터는 잘 받아보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남동탄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저 녀석이네요. 그쵸. 이게 두 번째 실거래가 16억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또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시장은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가를 살펴보면 거의 현재 18억 9천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 가격이면 진짜 네, 사실 땅도 살 수 있고 판교도 살 수 있고 선택지가 그쵸. 대단히 많습니다. 그쵸. 사실 입지만 보면 약간 이게 입지 역전으로 봐야 될지 하극상으로 봐야 될지 서울 뭐 강동구 뭐 마포구 뭐 오지항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쵸. 저도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또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이 GTX-A가 내년에 이제 또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기대가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 사실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호가가 거의 뭐 한 17억 선에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이제 16억을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또 거래는 돼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남동탄을 주목하는 이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가 굉장히 많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기다리신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탄의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분양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왜 기다리냐? 네. 여기가 바로 거예요. 공공택지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싸게 나온다. 5억대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안전마진이 있다. 근데 이 분양가도 지금 또 그 댓글에 보면 설왕설래가 엄청 많습니다. 얼마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현장에는 이제 어떠한지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물론 엄청 자세하게 레터를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또 레터를 항상 구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터에서 보이지 않는 조금 TMI라든지 숨어져 있는 노하우 정보들을 더 많이 전달해 드릴 건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또 동탄 입지 잠깐은 또 보고 가야겠죠. 네, 요 위쪽이 당연히 이제 동탄 역죠. 북동탄. 네, 그리고 요렇게 남동탄에 뭐가 있죠? 호수가 있죠. 공원. 맞습니다. 이 동탄 호수를 기점으로 이렇게 남동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동탄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동탄 대로가 또 중요합니다. 요 동탄 대로 기준으로 호수를 끼고 있는 게 이렇게 송동 나눠지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송방천을 끼고 있는 요 동네를 산촉동,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남단에 있는 거를 장지동입니다. 아까 살짝 언급드린 그 분양단지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멀고 호수에서 조금 더 멀고 하지만 네, 싸게 나올 수 있다. 네, 가격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송동 분위기, 산척동 분위기, 장지동 분위기 간단하게 제가 또 리뷰할게요. 송동은 뭐 다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 있죠. 네, 레이크 꼬모, 라크몽, 그랑 파사주로 불리는 사공까지 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대장도 여기에 있겠죠. 항상 남동탄의 기준은 요 대장 중심으로 가격을 보시고 남동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탄에 있는 아파트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네, 요것도 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진짜 네. 어렵대. 요거 TMI인데 요 스트라우스 요거는 뭐냐면 이제 흔히 아파트는 우민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붙으면 주상복합 브랜드입니다. 그쵸. 요거 TMI. 요거 붙어지면 요거 주상복합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요게 지금 사실은 거의 정거점이 회복을 거의 다 했거든요. 정거점이 거의 뭐 14억 중반대였는데 지금 호수뷰 나오는 것과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 보이는 것들은 거의 막 12억 5천선. 네. 그리고 호수 나오면 당연히 거의 뭐 14억을 그냥 넘습니다. 사실 이 뷰의 가치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거의 뭐 2억 정도 시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여기서 제가 또 현장 소장님들의 이제 정보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다 클릭하셔가지고 실거래가 보면요 13억 탁 찍고 탁
탁 내려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럼 누군가는 이건 뭐야? 아까 말한 그 뭐 데드캣 바운스야?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 전화를 해보면 그리고 또 소장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사실 요 매물들은 거의 다 세를 낀 매물들 그리고 진짜 매물들은 뭐 25년에 퇴거하는 정말로 낮은 매물들이 거의 요 거래가 탁탁 되다 보니까 낮아 보이지만 결국 호수 나오는 매물들은 여전히 귀하고요. 그리고 항상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프만 보면 떨어진다고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나갈 순번들을 다 지키고 있다. 그런 분위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동탄 딱 그 조사하다 보면 분위기가 뭐냐면 남동탄에서도 소장님들이 그 북동탄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거래됐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남동탄 저 끝 소장님까지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네. 그래서 항상 동탄 소속들은 공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금 이제 하우스 D 레이크 단지는 사실 좀 소형 평수 위주의 단지거든요. 사실 남동탄 같은 경우에는 북동탄보다는 조금 더 소형 평수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소형 평수의 주요 수요자들은 결국 또 신혼 부부들이라든지 젊은 층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여전히 거래를 활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지도 공원뷰가 일부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형 평수도 5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그대로 상승했고요. 사실 또 전화 이렇게 딱 돌려보면 실거래가 등록 전인데 7억대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 소형 평수인데도 불구하고요 됐다는 소식이에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집을 구하실 때 항상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있는지를 항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굳이 안 물어보시면 소장님이 굳이 말씀을 안 해주실 그렇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전에 거래된 가격만 이제 보고 우리는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호수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천이 있어요. 그 천 주위로 싹 돌아가는 산촉동 주변에 이렇게 단지 3개가 탁탁탁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이렇게 삐까빵상 너무 고급다는 거죠. 너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사실 동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 동탄대로거든요. 동탄대로에서 얼마나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가격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3가지 단지를 보면 요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학교를 끼고 있어서 선호도가 높고요. 또 부영 3단지 일부 호수뷰가 나오는 단지 4단지는 상가와 가까워서 이 3개가 정말 견고하게 가격을 계속 주고 받아요. 그래서 3개로 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거의 다 9억 초반대까지 다 회복을 했고 전세도 4억 5천까지 거의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현상의 분위기거든요. 소장님들의 현장 소리는 자기들도 북동탄이 거의 다 회복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남동탄은 아직은 회복하지 않고 지금은 딱 회복 중이다. 자기 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되살아나는 경향이 많다고 말을 해요. 최근에 뭐 반도체 호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의를 주니까 아직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고요. 아까 요 단지 안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6단지, 아까 말한 대로 동탄대로 제일 좀 먼 단지거든요. 요 단지를 보면 정고점에서 크게 떨어졌어요. 8억 3천에서 5억까지 크게 떨어진 이후에 7억까지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6억 5천 거래 이후에 거의 거래가 좀 없는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입지가 조금 떨어질수록 거래량도 작고 반응도 조금 느리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남측에 있던 장지동 한번 알아볼게요. 장지동 측에서도 호수에서 제일 가까운 그 자연의 푸르지오 단지는요 거의 9억 5천까지 또 회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거의 또 9억 1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실거래 등록 전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요. 실거래 등록 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나오죠. 아직 등록 안 한 현장에서 거래 체결되고 있는 것들이 신압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좀 현장에서 많이 느껴졌었어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급매물은 없어요. 거의 뭐 싼 매물 나오면 입주 거의 못하는 뭐 전세 낀 매물이나 못난이 매물 가능성이 거의 많고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가격은 좀 혼재되어 있다고 해요. 아까 말한 대로 거래는 됐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더 비싸게 사고 누군가는 좀 더 싸게 사고 이 가격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 꿀팁인데요. 지금 사실 거래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매도자분들도 비과세 매물이나 잔금일자만 딱 맞춰주면요 이 금액에 따라서 크게 욕심을 안 내고 좀 조정을 해준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은근히 잔금일자 맞춰주면 굉장히 가격 조정이 많이 되는 그런 분위기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갈아타게 하고 싶겠죠. 그쵸. 자기들도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바만 맞춰주면 분명히 내어주건 또 내어준다는 시장 분위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분양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 단지는 제가 내용을 바로 알아보면 소장님께서 8월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옆에 분양 단지가 분양을 미루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주세요. 근데 그 청약을 노리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주변의 기축단지를 매수하기에 적기인 것 같다. 지난달에도 저 질문 나한테 한 사람 있어. 그런가요?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약을 기다리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기축을 사는 게 맞을까? 나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사실 청약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럼 얘기했어요. 먼저 점을 보러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축을 그쵸. 사는 것도 저는 나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은 모두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남측단으로 가면요. 네,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반등도 늦고 거래도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일 밑에 그 제1풍경채와 호환 베르디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근데 또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소아님께서 동탄은 이제 홀수에 이 전세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흐름이 있대요. 근데 금년에 홀수인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지금 전세가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이 계절상 전세가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갱신권을 많이 써가지고 계약한 분들도 소폭 올려가지고 재계약하거나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 나니까 이사비 나가랴 옥비 나가랴 이사하기도 어려워. 딴 데도 없어 전세가. 마땅히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가가 굉장히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내놓으면 거의 다 나간다 이런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야, 그 동탄에 대해서 입지부터 시작해서 찐 시황까지 소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현재 뭐 어떤 분위기구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럼 전국에서 왜 이렇게 동탄이 다른 곳들보다 이렇게 선방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지인들 중에 네, 동탄에 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이 실거주의 만족도가 최상이래요, 최상. 근데 동탄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동탄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동탄이 정말로 최고거든요, 정말로. 네. 네, 항상 찬사를 뱉어내세요. 음. 네, 그래서 실거주자들과 이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계속 호재들이 옆에서 뒷받침해주니까 지켜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왜 동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실거주자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딱 좋아하는 게 이제 신도시 좋아하고 신축 좋아하고 네. 신축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거주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집마를 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는 30대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특례보금자리를 쓴다든지 어쨌든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집마를 이번에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그분들이 또 동탄을 사실은 대단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자리가 너무 탄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탄탄한데 막 맞벌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생각보다 높은데 주거 비용이 서울 대비 사실은 좋죠.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여기도 굉장히 지금 비싸지만 서울 대비 그쵸. 이제 진짜 직접 근접 가까운 곳 대비해서는 여기는 어차피 이 수원 내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자리가 탄탄한데 소득이 꽤 높은데 그거에 대비 가격은 뭐 적하게 수렴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아까 그 호재가 이제 강력한 반도체 호재랑 GTX 두 개가 그냥 빡 들어와 버리니까 야 여기만큼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서 실수가 탄탄한 곳은 없지 않을까. 좀 무서운 게 임장 가면 살짝 살고 싶은 느낌 조금 들어요. 좋죠. 네. 좋죠. 그래서 완전 좋죠. 자주 가면 빠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동탄은 좋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또 안에 트램 호재 있는 것도 알죠. 그럼요. 그 트램 호재를 따라서 이렇게 좀 쫓아가 보면 그쵸. 그것도 나중에 실현되면은 또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GTX에다가 트램 호재에다가 근데 눈만 감았다 뜨면 자꾸 호재가 계속 있어요. 네. 네. 자꾸 이렇게 부채질 좀 해줘요. 약간 이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푸름 레터를 통해서 찐 소식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또 푸른레터 제가 운영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그 이제 구독 사항이라든지 불만 사항들 그 구독 그 밑에 보면 그 클릭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도 많이 보내주시면 또 응원도 많이 되고요. 또 좋은 사항들 해주시면 반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푸른레터는 언제나 또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또 응원드립니다.